문화역 서울 284 김송님 주임님 모시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서울역은 돌로 된 서울역과 유리로 된 서울역이에요. 네. 예. 유리로 된 서울역은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분주하게 다니는 곳이고, 돌로 된 서울역은 그 서울역을 새로 증축하기 이전에 네.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그 추억의 장소인데, 그 추억의 장소가 이제는 문화공간으로 네. 탈바꿈 되었다고 네. 알고 있고, 네. 그래서 김송님 주임님이 네. 이렇게 오셨는데, 자, 그 어떤 계기로 사람책 출연을 결정하게 되셨는지요? 제가 일하고 있는 문화역 서울 284라는 공간이 아직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안에선 어떤 행사가 벌어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문화역 서울 284를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출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역 서울 284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역 서울 284는 2011년도에 개관을 해서 올해로 꼬박 딱 10주년이 된 복합문화공간인데요.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하면 아직 많은 분들이 좀 낯설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전시, 공연, 교육, 문화, 프로그램 이렇게 문화예술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개최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시를 갔던 적은 있었는데 그 공연도 하는군요. 네, 그런 극장도 있고 막. 저희가 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공간도 공연장 공간도 있고요. 저희 본관이라고 해서 이제 옛 서울역 중앙홀이나 뭐 특별한 뭐 그릴이나 이런 공간에서 뭐 국악 공연부터 시작해서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공연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서울역을 가면 꼭 보게 되는 그 건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볼 때마다 막 옛날 생각이 막 나고 그러는데, 그 외경은 좀 그대로 거의 유지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내부 공간의 뭐 운영이나 그런 식의 되는 거네요. 예, 그 문화역이라고 지정돼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된 뭐 유래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많은 분들이 서울역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 KTX를 탈 수 있는 신역사를 많이 떠올리곤 하시는데요. 문화역 서울 284는 그 옆쪽에 위치한 옛날 서울역 건물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KTX 역사가 2004년도에 신축이 되면서 옛 서울 역사가 기차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다시 대중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2007년부터 총 4년간의 보강 과정을 거쳐서 2011년도에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재개관을 하게 되었는데요. 2011년도에 이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출범을 하면서 시민 공모를 통해서 공간의 이름을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선정이 된 이름이 문화역 서울 284인데, 284라는 숫자는 서울역 건물이 이제 문화재 건물 사적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적 번호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문화역이라는 건 기차역이었던 서울역의 정체성에 입각을 해서 뭐 교통의 거점이자 중심이었던 곳이 이제는 문화 교류의 중심이 된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적 번호였군요. 네. 야, 그 건물이 진짜 유서가 깊은 건물이고, 거기를 이제 전시관 복합문화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김송님 주임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그 좋은 느낌을 주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사실 여러 공간이 있어서 딱 한 곳만 소개해드리기가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2층에 위치한 그릴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경양식당으로 오픈을 한 공간이고, 1925년도에 경성역으로 이제 출범할 당시에 처음 생겼던 경양식당이면서도 또 해방 이후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영업을 했었던 양식당이에요. 근데 그 그릴이라는 공간에서 워낙 이제 다양한 네, 인물들이 거쳐갔었던 이야기들도 있고, 네, 또 그릴이라는 공간이 양식당이었었기 때문에 근대 양식기들도 저희가 소장품으로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간이 좀 더 특색이 있고 많은 분들이 좀 의미 있게 찾아주시는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공간도 전시 공간으로 쓰시는 건가요? 네, 네, 저희가 전시 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거기 기차 타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던데 예,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오랫동안 서울역을 찾아주시지 않으셨던 분들이 이제 가끔 들어오셔서 정말 여기서 기차를 타는 곳인지 헷갈려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간혹가다 뭐 지방에서 처음 서울로 올라오신 뭐 군인분들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네, 실제 뭐 지하철이나 뭐 기차를 통행할 수 있는 곳인지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화역 서울 284가 지금은 이제 문화공간으로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점도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울의 중심이고 네. 예, 모든 교통의 중심이고 네. 그리고 역처럼 생겼고 네. 문화역이라고 써 있고 당연히 들어갈 만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그 서울역에 가진 상징성이 네. 역사성과 더불어서 엄청나게 큰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문화역 284에서 주최하는 전시나 뭐 공연이나 이런 프로그램들도 그런 역사성이나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을까요? 네, 대부분의 기획이 이제 서울역이라는 기차역에서 출발을 한 철도 문화부터 네, 다루고 있는 기획들도 있고요. 또 서울역 건물 자체가 워낙 오래된 약 100여 년이 된 네, 문화재 건물이기 때문에 근대 문화를 주축으로 한 프로그램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철도 문화를 다루었었던 기획들은 뭐 2018년도에 개성공단, 2019년도에 DMZ, 또 올해 초에 보더리스라는 전시가 개최가 됐었고요. 그리고 근대 문화부터 시작을 한 기획은 뭐 2018년도에 커피사회, 2020년도에 호텔사회 이런 전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도 또 건축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건축문화재 같은 행사를 대관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 외에 다양한 기획들도 있는데 또 현재에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제 문화역서울 284를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 공예와 디자인을 망라해서 현대미술 전반을 아우르는 기획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어떤 기차역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교류의 네. 주제를 가지고 그 이루어지는 네, 맞아요. 그 이벤트들이 많이 있군요. 네. 네. 그리고 100년이 넘은 건물이지만 컨템포러리 네. 아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네. 예. 그래서 교류라는 말을 꼭 단순히 어떤 문화끼리의 교류, 양식의 교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시간의 교류라고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의 교류. 네. 과거에서부터 어. 미래까지. 네. 아, 네. 좋은데요. 예. 문화역 서울 284 인스타그램 운영하고 있고, 네. 예. 그리고 굉장히 거기 보면 볼거리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설치 구조물, 그런 어떤 전시나 공연을 기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이 남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저희가 전시를 비롯해서 뭐 공연이나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을 하는데 문화역 서울 284가 옛 서울역 건물 공간 자체를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안에 전시를 위한 상설 뭐 구조물이나 집기들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전시나 프로그램들을 앞두고 그 안에 내부에 뭐 일일이 다 기물을 제작을 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좀 복잡하고 길다 보니까 중간중간 전시가 쉬면서 네, 살짝 문을 닫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 준비 기간들. 네, 준비 기간이 좀 긴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 전문 해설사 투어도 있다고. 네, 저희가 그런 짧게 네, 아무리 저희가
공사를 짧게 하더라도 그 비어있는 시간대에 또 문화역서울 284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서 좀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항상 상시적으로 문화역을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공간 투어라는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평소에 이제 문을 열었을 때 공간 투어는 크게 3가지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건축과 역사, 교통의 중심, 그리고 그때 그 시절 이런 3가지의 세부 주제로 투어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전시가 교체가 되거나 철수가 된다거나 하는 그런 문을 닫는 시점에는 또 외부 투어라고 해서 저희 서울역의 외관과 서울역 광장, 서울로 7017까지 이어지는 서울역 주변을 두루 볼 수 있는 해설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 투어 프로그램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고 한가요? 네. 공간 투어가 이제 주제가 3가지로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그때 그 시절 주제를 많은 분들이 제일 선호해주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근현대 생활상을 제일 이제 직접적으로 들으실 수 있는 주제라 그때 그 시절이 제일 인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그때 그 시절에서 최근 이제 코로나 이슈와 맞물려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에피소드가 1949년도에 이제 서울역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서울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뇌염이 굉장히 크게 유행을 했었대요. 그래서 서울역에 직접 이제 경찰관과 의사분들이 오셔서 다 일일이 방역을 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신문 기사로. 그리고 조금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와서 1970년도에도 전국적으로 또 콜레라가 유행을 해서 서울역에서 대대적인 예방접종을 진행을 했다라는 그런 신문기사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마침 또 저희 서울역 바로 광장 앞에도 서울역 선별진료소가 설치돼서 지금 예전에 그런 기록에서부터 시간을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그런 이어지는 하나의 맥락이 있다는 점도 공간 투어에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릴과 관련해서도 그릴이 이제 당시에 굉장히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힙한 문화를 선도했었던 그렇죠. 그런 최초의 양식부터 시작을 해서 네. 뭐 커피라든지 이런 당시에 조금 모던한 그런 문화를 이끌었었던 곳이다 보니 해방 이후에도 그릴의 인기가 굉장히 여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도 그릴에 취업을 하고 싶어서 몰래 이제 취업 청탁을 하는 그런 취업 비리가 있었다라는 그런 자료들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옛 서울역이 지금 문화역서울 284라는 이름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지금의 이야기가 예전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한 맥락으로 예전의 삶의 모습이 현재 우리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고 많이 닮아 있다는 것도 공간 투어를 통해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그러든지 뭐 세상 살이 다 그렇지. 뭐 이런 얘기가 그 서울역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군요. 그리고 그런 어떤 감염병들이 어쨌든 그 교통의 중심이니까 거기를 통해서 맞아요. 퍼지니까 거기를 딱 틀어지고 그런 걸 감염병을 봉쇄했던 그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군요. 굉장히 말씀을 잘하셔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근대 미술사하고 역사학을 전공하셨다고. 그러면 이제 서울 중구에 그런 근대 문화 관련 건축물에 대한 또는 관련 예술에 대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역사학이랑 근대 미술사학을 공부했다 보니까 문화역서울 284도 이제 옛 서울역을 기반으로 한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점에서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분야도 제가 공부했었던 분야를 조금 더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역서울 284 외에도 사실 중구에 굉장한 오래된 건축문화재 건물들도 많이 있고 또 그 외에도 문화 요소들도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중구가 좀 서울 안에서도 역사성을 자랑하는 곳이다 보니 문화역서울 284도 그 중에 한 곳으로 자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어떤 역사적인 건축물 얘기를 하셔서 그 서울역이 역사적인 건축물이고 시청도 역사적인 건축물이고 뭐 한국은행도
그리고 하나 더 요건 몰랐지 하는 그런 거 한번 추천해 주신다면? 저희 그 문화역서울 284 뒤쪽 만리동 이쪽으로 오다 보면 네, 약현성당이라고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네, 약현성당을 비롯해서 이제 20세기 초반 혹은 19세기 말엽 네, 건물들도 중구에 많이 위치해 있어서 네, 문화역서울 284와 함께 둘러보시면 당시 건축 양식부터 네, 당시 유행했었던 뭐 문화예술 코드까지 다 알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 문화역 284와 그 주변까지 같이 관련된 투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관심을 가진 284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요렇게 하시면 진짜 재밌어요. 그런 꿀팁 같은 거 관람 꿀팁 알려주세요. 복합 문화라고 해서 워낙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다 보니까 나는 공연 잘 모르는데, 나는 현대미술 잘 모르는데 이렇게 편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편견 없이 그냥 쉽고 좀 친숙하게 문화역서울 284를 바라보시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다양한 기획들을 선보이고 있고 또 그런 다양한 기획들이 옛 서울역의 정체성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다 보니 옛 서울역은 어떤 곳이었을까 하는 궁금증과 함께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점을 공간 투어를 통해서 해결을 해주신다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옛 서울역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다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꿀팁이 그거네요. 그냥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이런 얘기네요. 예?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방문을 유도하시는군요. 네. 예. 그 정말 문화역 서울 284. 네, 문화역 서울 284입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 방문하실 것 같고요. 예, 저도 방문하고 싶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까지 말씀 잘 해주셨는데 마지막 질문이에요. 자신을 한 권의 책이라고 표현한다면 어떤 책이 될까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영화로도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한데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작품이 원작은 단편 소설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시간을 거슬러서 사람의 일생이 거꾸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서울역에 근무하면서 지금 2021년을 살고 있지만 1900년대 초반까지 시간을 거슬러서 옛 이야기를 추적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 그 예전의 삶의 이야기를 지금 이 시점에서 전달해 드릴 수 있고 또 나아가서 한 번 더 미래를 생각해 보게 되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 또 어제, 오늘, 내일까지를 모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인 문화역 서울 284가 아닐까 싶고 또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공을 초월한 다양한 문화 경험을 선사해 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한 줄로 표현을 하자면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라는 책이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뭔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의미가 다 있었던 거였다는 그런 거를 알려주는 그런 스토리였던 것 같고요. 왠지 그 거꾸로 시간을 흐르면서 시간을 곱씹게 되고 뭔가 시간을 여행하게 하는 듯한,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김송림 주임님은 어떤 그런 시간의 의미를 알려주면서 시간 여행을 도와주는 분 같은 그런 느낌 잘 받았고요. 늘 그 초롱초롱한 모습으로 문화역 284 잘 어떻게 해야죠? 잘 운영해 주시고 많이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284 김성님 주임님 덕분에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284 많이 사랑해 주세요. 문화역 서울 284로 많이 놀러와 주세요.